네, 오늘 정일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증시가 이제 막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의 움직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낙폭을 좀 회복한 듯한 모습이고요. 코스피가 0.65포인트, 12포인트가 빠졌군요. 0.65%가 빠졌습니다. 1888.30으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2.85포인트가 빠지면서 531.41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가 보다 자세한 오늘 마감 시황을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6월 19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이번 주 최대 변수인 FOMC 회의 결과가 내일 발표되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1989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한 뒤 오후장 들어갈수록 낙폭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오늘 이 코스피 지수의 하락을 부추긴 건 바로 외국인, 역시나 이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9일째 지속이 됐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누적 매도량이 거의 4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흐름 속에 오늘 코스피 지수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2포인트의 내림세입니다. 1888선에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함께 이어서 살펴봅니다. 기간이 막판 들어서면서 매도로 돌아섰네요. 163억 원의 매도 우위. 외국인들은 9거래일째 매도세입니다. 오늘도 1,305억 원의 매도세 나타내면서 지수의 하락 부추겼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오늘 1,505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지만 이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공세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짚어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 전일이었죠. 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 좋았는데요.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틀째 훈풍이 이어지나 싶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반락합니다. 하락 전환됐는데요. 이 같은 하락세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역시나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2.85포인트 밀립니다. 531선에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1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쪽의 매도 공세 당연히 재간 없었죠. 오늘도 외국인은 전일에 비해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도세입니다. 252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코스닥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내일 FOMC 회의 결과가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관망세가 들어오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전반적인 아세안 통화 흐름을 편승하면서 1135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던 원달러 환율. 그러나 1135원 선에서 이 저항 구간대가 들어옵니다. 추경 매수세가 약해지고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긴 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니 시초가 흐름과 비슷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20전의 상승 흐름, 1132원 30전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4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하루 만에 밀립니다. 오늘 1.30%의 하락 흐름, 136만 9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전일에 4%가량 올렸던 현대차 오늘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옵니다. 1.47%의 오름세 20만 7,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전일 상승 흐름 좋았던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1%대의 하락, 기아차는 보합권. SK하이닉스가 오늘 강보합권입니다. SK하이닉스 전일에 이어 오늘도 소폭의 상승세에 이어졌고요. 3만 1,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삼성생명은 강보합권입니다. 오늘 주당 500원씩 올랐는데요. 이외의 종목들 하락 흐름입니다. 특히나 SK텔레콤이 2%대의 하락 흐름, 오늘 통신주 쪽 흐름 좋지 못했고요. LG화학이 밀립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하락 흐름인데 오늘 2.50%의 내림세 25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2%에 가까운 하락 흐름입니다. 오늘 3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서울반도체가 2%대의 상승 흐름, CJ 오쇼핑 역시 1%대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SK 브로드밴드 5%대 강세입니다. 오늘 5,22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포스코 ICT는 2%대의 하락 흐름, 파트론 오늘 많이 밀립니다. 4%에 가까운 급락세, 오늘 19,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확인해봅니다. 먼저 조선주 흐름부터 짚어봅니다. 이 업황회복 기대감에 오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지난달까지 조선사 신규 수주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반면 일부에서는 또 기술적인 흐름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중공업 막판 들어서면서 밀렸습니다. 이 차익 실현 매물 약세 흐름으로 장마쳤고요. 반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1%대의 상승 흐름, 현대미포조선이 4%에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특히나 STX의 경우 9%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선주 업황 회복과 함께 더불어 STX 그룹주 구조조정 기대감 역시 오늘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LED 관련주 살펴봅니다. 삼성에서 전력 감소를 위해 2015년까지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 한솔테크닉스가 2%대 강세에 코콤이 가장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5%대 상승 흐름 보이며 3,075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외에 서울반도체와 루미마이크로 2%대의 상승세가 이어섰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그리드주 살펴봅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이틀째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전일부터 시행된 전력 의무 감축제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 삼진 L&D가 7%대 상승 흐름, 이어서 누리텔레콤 역시 전일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나왔습니다. 오늘 5,26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특히나 옴니시스템이 가장 눈에 띕니다. 11%대의 급등 흐름, 오늘 1,72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처리 관련주 살펴봅니다. 이 수처리 관련주 오늘 동반 하락 흐름이 나옵니다. 이 같은 원인에는 이 태국 물관리 사업자 최종 발표가 한 5개월 정도 늦춰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사만 기업은 하한가로 장마칩니다. 5,23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외에 뉴보텔 역시 많이 밀렸습니다. 9%대의 급락 흐름, 이외의 종목 모두 2%에서 3% 내지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STX 그룹주 살펴봅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이 STX는 상승 흐름 9%대의 강세가 지속이 됐고요. 반면 STX 페노션의 경우 전일에 이어 오늘도 하한가입니다. 이 회생 절차 개시에 들어간 모습인데 전일에 오늘도 하한가, STX 페노션은 1,86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2분기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 흐름 살펴봅니다. 먼저 SK하이닉스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오죠.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강보합권 31,9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물산 반면 밀립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면서 오늘 약세 흐름 56,2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반면 아비코전자 오늘 장중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인데 막판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옵니다. 약세에 장마쳤고요. 이 게임주 가운데는 NC소프트와 컴투스 서로 향방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MC소프트는 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이 전망에 오늘 3%대의 강세가 나오고요. 반면 컴투스는 부진한 실적 내놓을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또 이 신작 출시가 지연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8%에 가까운 급락 흐름입니다. 컴투스는 오늘 35,5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일경 산업개발 살펴봅니다. 이 재무구조가 개선된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로 장마친 모습인데요. 전내사 측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오늘 일경 산업개발은 주당 165원 올라 1,29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대륙제가 살펴봅니다. 이 휴대용 부탄가스의 폭발 방지, 안전장치 의무화를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다소 주춤해집니다. 이 상승폭 많이 반납한 모습인데요. 오늘 3%대 강세 흐름 4,87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소리바다 살펴봅니다. 오늘 이 자회사 소리바다 게임즈죠. 소리바다 게임즈에서 모바일 게임 뮤직톡톡4 카카오를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에 오늘 오전장에서 이미 상한가 도달한 뒤 계속해서 상한가 지켜냈습니다. 오늘 소리바다는 주당 225원 올라 1,75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을 삼성증권 투자전략팀 임수균 연구원과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주십시오. 예, 이제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FOMC를 앞둔 관망세가 좀 나타나면서 지수의 이제 증시의 전반적인 탄력이 좀 둔화되는 흐름이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거래소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이제 일간 거래액이 한 3.2조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뭐 과거 평균과 대비해 보더라도 굉장히 좀 저조한 수치고요. 각 수급 주체들도 뭐 한쪽으로 적극적인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좀 제한적인 매매를 지속을 하면서 이제 오늘 밤으로 잡혀있는 FOMC 회의를 좀 확인하고 넘어가자라는 관망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수가 1880 근처까지 좀 와 있는데요. 일단 뭐 지수 1900선이 PBR 1배에 해당하는 좀 지수대이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은 될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FOMC 회의와 관련한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이 이벤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이후의 증시가 좀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장 전망과 전략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 오늘 밤에 나올 FOMC 회의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절대적으로 싼 영역이기 때문에 뭐 지금 지수가 바닥권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만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일부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나리오별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시장 예상치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미국 양적 완화 출구 전략 리스크가 좀 확대되는 경우에는 지수가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1800대 중반까지 좀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버냉키 의장이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좀 양적 완화 우려를 잠재울 만한 코멘트를 하는 경우에는 지수가 다시 1900에서 2000포인트 박스권으로 회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내일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IT와 자동차 같이 좀 낙폭이 과대했던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 비중을 좀 확대해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시장을 좀 짓눌렀던 그런 우려감들이 해소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 증시가 1900선 이상으로 다시금 훌쩍 또 안정감 있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의 임수균 연구원의 전망과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장 흐름을 좀 이어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오늘 장 수급 그리고 업종별 특징이 어떠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강한 반등 이후에 연속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반등분을 좀 반납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외인들의 매도가 오늘도 1200억대 매도가 나왔죠. 하지만 지금 현재 화면 보이시는 수급표를 보시면 기존의 외인들의 매도는 분명히 좀 강도는 좀 약해진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천억대, 5천억대 이러한 매도세에서 지금 이제 1,000억대 매도로 어제부터 해서 좀 줄어든 3거래일 전부터 해서 매도세 강도로 좀 줄어든 모습, 그리고 기관의 이러한 매수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매도의 강도는 분명히 좀 약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물 쪽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외인들의 매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자면 상승의 전환 부분보다는 오늘 이제 FOMC 결과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반등이 나타난다고 해도 좀 일시적인, 단기적인 좀 반등이 일단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FOMC 결과를 앞둔 상태에서 시장의 좀 방향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죠. 그 결과에 따라서 상방, 하방의 그런 흐름이 나타나리라고 보여지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포인트가 된다면, 언급이 된다면 시장은 좀 하락의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락을 하게 된다면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한 1850포인트 이 정도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싸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 되면 사실 다시 뭐 밸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양적 완화의 축소에 대한 부분이 결론이 나와서 시장이 하락하게 된다면 오히려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시장이 반등 구간에 접어든다면 강하게는 1950포인트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건 간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관망의 그러한 포지션을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건 간에 선물 쪽에서 종목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오늘 같은 경우 현재 외인들 같은 경우 거의 뭐 모든 업종을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를 한쪽 같은 경우 특히 화학 업종을 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전자, 운수장비 이러한 쪽 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운수장비 쪽 이렇게 매수를 좀 해줬고 또 화학 업종은 좀 매도가 좀 나왔고요. 우리 기관 같은 경우 오늘 매매 패턴을 보면 건설도 매도를 했는데요. 대부분 오늘 하락한 종목들 섹터를 보면 실적이 좋지 못한 섹터들입니다. 건설 종목이라 업종이라든가 또 화학 업종이라든가 철강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IT 쪽과 자동차 쪽 그리고 업황 회복 기대감이 슬슬 불어져 나오고 있는 조선업종 이러한 정도만이 주가 흐름이 좀 단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 이제 실적이 기반이 되지 못하는 섹터들은 만약에 시장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도 그 종목, 그 업종에 해당이 되는 종목들은 그다지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실적이 호실적, 좋아지는 쪽으로 꼭 종목을 선별을 하실 때 집중하실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오늘도 코스닥도 지금 상승 이후에 약간 눌리면서 0.5% 정도 하락 마감이 됐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의 그동안 주축이었던 스마트폰 부품 관련 쪽, 바이오 쪽 이런 쪽의 종목들, 그 섹터들이 상당히 밸류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면서 코스닥이 지금 꺾인 상태입니다. 사실 조정 구간에 들어간 상태인데 상당히 좀 기대감도 좀 있었고 4년간의 박스 상단 부위를 돌파한 이후에 그 부분 이후에 지금 주가가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던 두 축이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서 꺾인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향후에 지금 실적별로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기관들의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코스닥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중소형 종목별로의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어제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강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섹터를 말씀드리면 역시 이제 IT 부품 쪽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반도체라든가 LED 쪽, AM, OLED 관련 쪽 이러한 쪽이 좀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 여전히 민감주 쪽에서 자동차 쪽을 현 구간에서는 가장 좀 IT와 자동차 섹터를 탑픽으로 좀 섹터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급 그리고 업종에 대한 정리는 해봤고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어디를 또 세 군데 꼽으셨습니까? 예, 시장에 이어서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면 오늘 특징 종목은 서울반도체 그리고 NC소프트, 원희가이패스 세 종목을 좀 잡아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세 종목 모두 공통점은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섹터로 말씀드리면 서울반도체 LED 쪽, NC소프트는 이제 게임 쪽이니까요. 이 부분은 좀 개별적인 부분이고 원희가이패스 마찬가지 AM, OLED, IT 쪽 공교롭게 좀 IT 쪽 종목들이 다 겹쳤는데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기사도 좀 나왔죠. 삼성에서 에너지 절감 방안 수립을 하면서 3년간 1.5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상당히 오늘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2분기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연말 또 올 초부터 많이 관심을 가지고 부각이 됐던 종목이죠. 향후에 LED 조명 쪽에 대한 성장 부분, 단순한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정책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는 LED 조명 쪽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울반도체 주가의 흐름 견조한 흐름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 중이다. 다만 주가가 상승을 할 때 항상 차트를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이런 구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 구간은 좀 그러한 구간을 좀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더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 예상이 되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양호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도 오늘 같은 경우도 서울반도체 기관의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죠. 현재 지금 시장에서 외인들의 매수는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접근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기관의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이 NC소프트인데요. 마찬가지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2분기 어닝스 서프라이즈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뭐 바닥권에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장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역시 기관 매수입니다. 연기금을 투신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기관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을 보자면 향후에 물론 이제 이 종목 같은 게 단기적인 어떤 강한 상승 이러한 흐름보다는 올해 하반기까지 해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3월달, 4월달에도 계속 아마 언급이 됐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도 마찬가지 그러한 흐름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호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과 향후에 뭐 가파른 상승보다는 완만한 그런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계속 겪으면서 추후에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혹은 상승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이 생길 때는 더 가파르게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 투자자들이라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요. 세 번째 특징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바로 이제 AMOLED 소재 업체죠.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쪽에 주축이 됐던 스마트 부품 쪽 이러한 쪽이 최근 AMOLED 쪽이라든가 LED 쪽이라든가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순환되는 그러한 좀 패턴 흐름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해당이 되는 종목이죠. 원익 IPS. 마찬가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고요. 이 종목은 앞으로 더 2분기, 이어 3분기까지도 실적 개선 그리고 수주 모멘텀이 좀 본격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하반기에 중국의 낸드 플래시 라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현 구간에서도 우리가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향후에 어떤 성장 부분도 추가적인 성장과 주가의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좀 해드리면 특정인 종목을 서울반도체, NC소프트, 원익 IPS 모두 다 실적이 기반이 되는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다. 현 시장에서 이러한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출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FOMC 결과에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결과가 나타나고 나서는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서울반도체, NC소프트 그리고 실적이 본격적으로 수주 모멘텀이 본격화되고 있는 원익 IPS 이렇게 세 종목을 오늘의 특징 종목으로 꼽아 설명드렸습니다. 김영근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순서는 이제 뭐 증시 투자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FOMC 회의 그 결과 또 거기서 어떤 움직임들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해야 되는지 등등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오늘 YG 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밤 FOMC 회의가 마무리됩니다. 세계 시장이 모두 벤 버냉키 의장의 입에서 과연 어떤 멘트가 나올런지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자,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런지 자 먼저 심기원 대표께서 설명을 주십시오.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환율의 움직임이 이러한 기대감을 나타날지 아니면 불안감이 나타날지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FOMC 회의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양적 완화 축소, 즉 유동성 회수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갖고 달러화의 가치나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지금 시점 FOMC 회의에 있어서 유동성 축소 우려감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정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환율의 시장 변동성이 약간 좀 나타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1132원대까지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시간 같은 경우는 약간 환율이 하락 전환되었다라는 거 역시나 환율 시장에 있어서도 FOMC 관련된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매도세가
되고 그리고 현금화된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국내 시장에 있는지 혹은 달러로 전환이 되면서 자국내로 다시 한번 역송금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해외 시장 쪽으로 다시 한번 투자를 위해서 달러화를 교체한 이후에 그러한 돈들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환율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달러와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키포인트 전체적인 기대감 그리고 불안감은 이 환율 쪽에서 알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FOMC 주요 시나리오별로 투자 전략을 좀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김선윤 대표께서 준비하셨죠? 네, 일단 뭐 두 가지 시나리오로 말씀 좀 드리기 전에 일단 20일 내일 새벽 3시에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0분 뒤인 새벽 3시 반에 이제 버냉키 의장의 이제 얘기가 있을 텐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로 얘기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양적 완화 축소가 가느냐, 아니면 두 번째는 유지가 되느냐, 뭐 얘기조차 안 하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이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경우 좀 희박하긴 하지만 만약에 있을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양적 완화 축소가 있을 경우엔 코스피 지수 자체가 단기적인 급락이 전 세계적으로 또 지수 자체가 글로벌 지수 자체가 급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겁니다. 자, 코스피 지수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한 1850포인트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주봉상으로 좀 코스피 지수보다는 좀 일봉상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코스피 지수 자체 1950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 바로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밀렸던 부분 거의 그 라인인데요. 그 정도까지는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꼭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근데 당장 이제 축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좀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실업률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실업률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하락 가능성보다는 축소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만약에 축소가 되더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남아있던 가장 큰 최근에 이제 악재이기 때문에 악재 자체가 모두 다 사라지게 좀 돼버리는 또 그런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단기적인 급락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꾸준하게 시장이 만약에 축소를 하더라 안 하던 간에 시장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축소를 안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논의 자체가 없거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논의 자체가 없다는 것은 이제 유지하겠다는 소리를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실질적으로 좀 실행 가능한 전략이긴 한데요. 반드시 시장은 그 반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PBR 지금 1에 해당하는 구간대인 1900포인트 아래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시장이 크게 반등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아무 얘기도 없이 넘어간다 그러면 시장은 약간 좀 의문점을 가지고서 단기적인 횡보 기간을 거친 이후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포인트 자체 시장에서 지금 미리 움직이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죠? 오늘 이제 좀 전에 나왔던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들 바로 2분기 실적에 관한 것들입니다. 2분기 실적주들이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고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사실상 버냉키 의장도 축소액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확률상 축소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수 반등을 보시고 지금 현 시점 그러니까 1500포인트 아래 내일장이 어찌 보면은 마지막으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축소를 안 할 경우에는 내일 오전장에 무조건 종목, 민감주 종목, 특히 2분기 실적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포인트로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 내일 오전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밤 과연 어떤 말들이 나올런지가 이제 결론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심 대표께서는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은 언급은 당연히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양적 완화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직접적으로 혹은 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더라도 저금리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식으로 약간 간접적으로라도 이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실업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여러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미국에 있어서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물가 상승률이 생각만큼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연준의 어느 정도 핵심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명분을 갖기에는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측면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양적 완화, 뭐 조기 종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양적 완화를 서서히 줄일 것이라는 발언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을 감안해갖고 어느 정도 이 미국의 경제가 그만큼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강조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회수한다, 그만큼 경제 지표라든가 미국의 뭐 국가 신용도라든가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에 있어서 더욱더 확고하게 나가고 있고 소비 심리가 뚜렷하게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자라는 그런 식으로 약간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만약에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온다 할지라도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정확한 시기는 언급은 안 하겠지만은 뭐 대략적으로 뭐 2014년 혹은 2015년도 어느 시점까지는 뭐 이러한 기조가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의 향후 전망을 과거와 같이 좀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우려감 속에서 지금 FOMC 회의를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약간 기대감 속에서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그에 따른 우려감이 이미 우리 시장과 글로벌 증시에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시나리오별로 또 종목을 선택하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김선희 대표님. 네, 그렇죠. 시나리오가 축소냐 아니면은 그냥 유지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축소를 하게 될 경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만약에 내일 새벽에 축소가 이루어졌다 할 경우에는 당연히 내수주 중심으로 한 종목을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편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 급락 자체가 내일장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금요일까지 이번 주 내로 한정적으로 또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이후에 다시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악재들이 이제는 더 이상의 악재 나올 것도 더 큰 악재도 없겠구나 해서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FOMC 회의 자체의 결과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조금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조금 시기적인 부분으로 언제 이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냐, 내수주보다는 확실하게 민감주들이 오히려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럼 오히려 조금 축소가 아닌 그냥 유지 가능성이, 유주를 이제 끝나버렸다, 얘기가 나와줬다. 그럼 당연히 이제 지수 반등 주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실적주 좋은 종목들 매수하셔야 되고, 특히 요즘 최근에 그 골드만삭스에서 좀 이머징 마켓 쪽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국내 또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가 오늘도 좀 상승을 줬는데 다시 한번 가격 메리트 발생한 상태이고, 5월에 뭐 유로존 자동차 판매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실적에 영향은 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워낙에 지금 가격이 싸기 때문에 꾸준하게 반등 줄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가격적인 메리트 또 워낙에 발생한 상태라서 내일 만약에 또 별 일 없이 끝나게 된다면은 다시 140만원대 위로에 안착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해서 LG전자가 이제 옵티머스 G 프로 같은 경우가 100만 대를 돌파를 했죠, 국내 시장에서. 그렇다면 당연히 관련주들 역시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말씀드렸던 종목 전부 다 경기 민감주 전차군단이고요. 꾸준하게 환율 변동에 따라서도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서 조금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LG전자 등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현대차 투자하면 한 19%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 이런 리포트도 냈으니까요.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최근 주요국의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회의 이후에 이제 국채금리 상승세가 더욱더 확대되는 게 아닌지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심 대표님.
네, 우선은 예상을 만약에 해본다라고 한다면 국제 시장에 있어서는 변동성은 확대가 아니고 약간 축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국제 시장 전체적으로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미리 좀 선반영되었다는 측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움직임이 먼저 나왔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르간보다는 약간은 이제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 그러한 움직임이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향후 미국 국채라든가 국채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각 나라마다 약간 틀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시장에 있어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갖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만약에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미국이라든가 독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더 낮아질 가능성, 즉 미국 국채라든가 독일 국채의 가격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와 반대로는 이머징 마켓은 역시나 반대 움직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시장에 있어서의 방향성과 그리고 그 영향력은 각 나라마다 약간 틀리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가장 큰 문제점, 이 중국과 관련된 그리고 이머징 마켓 국가에 있어서의 채권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머징 마켓 쪽에서 주식 시장에 대한 매도도 물론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은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간다. 미국이라든가 유럽계 자금들이 급격하게 채권 시장에서 대규모 빠져나간다는 것은 역시나 대규모 유동성 회수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표로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각국의 채권 시장은 약간 안정화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염두하실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국제시장과 함께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금과 관련된 이런 상품 시장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업황 역시나 약간은 변동성이 최근에 좀 커졌는데 다시 한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 채권 시장에 대한 전략은 이렇게 좀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물론 오늘도 네 자릿수의 물량을 내던졌습니다. 자, 회의 이후에 과연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보다 좀 긍정적인 태도로 바뀔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최근에 외인들이 연속적으로 매도한 금액들이 한 거의 3조 5천억 원 정도가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 물량들 오늘도 쏟아져 나왔고요. 기관들이 오늘 터무니없이 적은 물량의 매수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꾸준하게 기관과 외인들이 서로 상반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FOMC 회의가 어떻게 되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시장의 외인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거 갖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인 또 실적 장세가 나온 상태이고요. 또 하나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이제 코스피 지수만큼 좀 최근에 가장 많이 빠진 또 외인들이 빠져나간 시장이 없고, 또한 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단계라는 거죠. 지금 외인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 지수의 영향도 있겠지만서도 대부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인데, 조만간에 또 대화가 또 다시 한번 또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개성공단을 통해서 실적을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이 그렇게 지금 크진 않은 상황이라서 또 언제쯤 찾을지 모르겠지만서도 그래도 돈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확실하게 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연기금이 다시 한번 코스피 쪽 거래소 시장 쪽으로 해서 조금 거래량을 조금 매수를 좀 더 늘릴 좀 생각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은 당연히 외인들도 같이 따라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확실한 터닝 포인트는 1900포인트에 외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안착하는 그 시점이 가장 좀 좋은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은데, 그 시점 자체가 내일장에서도 바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모레나 아니면 다음 주 초쯤으로 해서 그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50포인트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현 시점의 지수 구간대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기간 매수 역시나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거 조금 참고하시고 매매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FOMC 결과를 앞두고 그에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심 대표님께서는 SK하이닉스 오늘 추천하시는군요.
네, 우선 SK 하이닉스 가장 IT 업종 내 추세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오늘장 같은 경우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도 각광을 받고 있지만은 역시나 시간적인 측면 봤을 때 올 한 해 들어서 2013년도 들어서 가장 안정적인 추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SK 하이닉스가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몇 년 동안 부진했고 불황의 늪에 빠져 있었는데 서서히 2012년도 말부터 2013년도 계속적으로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기대감이 관련된 업종과 종목 쪽에 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도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도 역시나 시장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SK 하이닉스는 시총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꾸준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이 팔고 있는 모습은 부담스럽지만은 힘겨루기에 있어서 역시나 외국인이 사주는 거에 약간은 키포인트를 두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32,950원대 52주 신고가 경신 이후에 3만원대까지 즉 60일선까지 급격하게 내려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락 이후에 약간은 좀 안정화되는 모습 보일 때 이 종목 같은 반등세가 좀 나왔다라는 거 오늘장 같은 경우도 음봉 전환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0.4%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면서 수급이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 급락에 따른 약간 지금 가격대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32,000원 부분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장 상승, 큰 폭의 상승 혹은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으로는 충분히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매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 어닝 시즌이 도래하기 전에 그리고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7월 초를 정도라고 한다면은 52주 신고가 경신되면서 34,000원대까지 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조금 안 되는 시간으로 목표가 3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5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역시나 추세 상승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고 중심이 되고 있는 종목 쪽으로 지금은 집중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들었고요. 계속해서 김성인 대표께서는 로만 소원을 재추천하셨습니다. 자, 손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AS를 먼저 해주시고 또 추천 사유를 이어서 들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를 제가 굉장히 짧게 잡았습니다. 9,500원 잡았는데요. 일단 손절 처리가 됐고요. 제가 다시 이제 좀 가지고 나왔는데 먼저 AS보다 같이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좀 왜 가지고 나왔냐면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지금 부각되어 있는 그 시점입니다. 지수상으로 봤을 때, 종목의 가격적인 메리트를 봤을 때, 보통 이렇게 주가 흐름 자체가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라인까지 맞고 떨어졌는데요. 그 저점 라인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정도까지 이제 맞고서 갔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시장 자체 흐름에서 로만선 같은 경우가 지금 남북 경협주로서 엮여있는 부분이지만서도 실질적으로는 그쪽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 자체가 크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 빠졌던 OEM 물량들 자체 다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영향은 없는데 그 경협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기회 자체를 매수 기회로 판단하셔야 되고 지금 북한 쪽에서는 지금 손을 빨리 벌려야 되고 어쨌든 개성공단도 한번 운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 연출이 되고 있고요. 또 한번 그 미국 쪽에서도 손을 뗀 모양새 국내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색하는 그런 모습도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북한 쪽에서 중국 쪽에 손을 벌리다가 안 될 경우 다시 한번 개성공단 쪽으로 얘기가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상으로도 충분하게 빠질 만큼 다 빠진 상태이고요. 수급상으로도 봤을 때도 지금 최근에 그 로만스의 수급을 살펴보자면 기관들의 수급 상태가 서서히 다시 한번 들어와 줍니다. 특히 연기금이 지금 꾸준하게 최근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뱉어냈던 물량들을 고스란히 다 다시 흡수해주면서 최근 18만 주 연속적으로 좀 매수하는 모습이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기타 금융도 오늘 조금 더 들어와 줬는데 확실하게 개인들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외인들이 지금 팔고 나가는 모습에서도 기관들이 매수가
그 전과 다르게 조금씩 잡히는 흐름이 최근에 나와줍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종목 자체에서 지금 현재 10,000원대 아래 구간에서는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매수 사인을 드리는데요. 충분하게 매수하시고요.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큰 폭의 반등, 1차적으로 11,000원, 2차적으로 12,000원 정도까지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계속 모아가시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1,000원 갔을 때는 정리하신다면은 괜찮은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격 메리트가 돋보이는 로만존에 대한 재추천 사유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심기현 대표께서는 코론글로벌 추천하셨는데, 자, 이 종목이 또 8%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던데요. 네, 우선 코오롱글로벌 같은 경우에 약간 시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BMW를 비롯한 수입차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거, 불황과 그리고 경제 상황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모멘텀 충분히 기대할 요인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소득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지금 시점 많이 생기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산층 이상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수입차 관련된 제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코오롱 글로벌의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관련된 여러 가지 악재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악재에 따른 급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상승 탄력도가 더 빠르게 나타났다라는 거, 그만큼 악재에 따른 물량을 어느 정도 들어오려고 하는 세력이라든가 자금력이 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최초 설정해드렸던 4,900원대까지 목표 주가 설정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환경 관련된 종목으로 약간 엮이고 있기 때문에 미래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900원대 목표가 제시해드렸는데 4,900원과 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시장 대비 좋은 수익률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 BMW를 파는 그 대표적인 딜러사이기도 하죠. 우리 시장에서 외제차가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밖에 아직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비중은 점점 확대 추세라고 하니까요. 그 가장 최선두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도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보실 만한 종목이 코오롱 글로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FOMC 회의 관련한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께 종합적으로 정보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윤, 심기원 두 전문가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에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식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내일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자, 어쨌거나 오늘 전문가분들께서 드린 전략을 가지고 내일 시장 효율적으로 오전부터 잘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밝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